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STX를 좀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SX가 13일에서 변경 상장이 됐죠. 예, 그 날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파악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이 SX는 분명히 어떠한 기업 100% 추종하고 있다. 세 번째, 그리고 어떤 광물을 이용한 또 어떤 기업을 추종을 했고, 13일이라는 거래 정지, 그죠? 9월 1일부터는 거래가 안 되게끔 하고 13일 날은 거래가 재개되도록 했다가 다시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거까지 알게 되면 마지막 이제 날짜가 정해진 날 있죠? 어떻게 시초가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자, 이거까지 적어놨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SX처럼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을 때 정확히 1조 원, 1.1조 원, 1조 원대로 끝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분할 상장도 8대2로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7개의 기업이 도출이 됐는데 정확한 그림이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좀 목이 매네요.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봤습니다. 자, 4,000원대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었죠. 자, 영상 제가 여기서는 반드시 매수해라 했던 이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갈 거고요. 자, 이 기업은요, 정확히 미리 말씀드리면, 자, 금명과 에코프로의 리튬 이 부분을 끌어다가 이 주가를 폭등시켰다. 자, 이게 그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격을 보시면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얼마짜리다, 36,000원짜리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1,000원짜리 종목도 주식 수가 많아지게 되면 4조, 5조 갈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 요런 게 지금 2,000원대, 3,000원대 와 있는데 3조잖아요. 주가 요런 가격을 보시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기업이 추종하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포스코인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스코인터? 자, 이게 과거에 대우인터였어요. 자, 봅시다. 자, 제가 찍었던 영상 한번 보고 아시죠? 자, 이 영상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주 전에 찍었죠? SX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자, 많은 사실들이 녹여 있답니다. 라고 했죠. 자, 잠깐 보시도록 할 거고요. 급락 이후에 이날 종가 26,950원에 찍었습니다. 자, 보시죠. 간단히. 자, 일단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 팩트만 좀 전달하는 정도로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상담 라인 전화번호 010-622-7870으로 STX를 담당하는 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냐. 지금 사업 부분을 봤을 때 지금 4,000원에서부터 니켈 자, 이런 사업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죠. 반드시 사야 된다는 내용인데, 자, 보도록 하시죠. 왜 여기서 근접을 해야 된다? 사야 된다고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33,000원대 50%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4%를 줄입니다. 얼마에? 100만 주 정도를.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했다라는 이슈로 빠지죠. 자, 이 부분은 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했던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머큐리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의 50%를 들고 있는 대주주다.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다?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얼마 평단가? 5,000원. 5,000원에 투자해서 4만원 갔으니 3만원 갔으니 당연히 팔죠. 자, 얘네들은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만든 펀드입니다. 어차피 경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 전에는 이 부분에 사라고 했죠. 더 이상 매도는 안 나온다. 그리고 주가를 더 이상 폭락시킬 수 없다라고 했죠. 왜? 어차피 머큐리라는 애는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인적 분할이 의미가 없죠. 고가의 나머지 물량들도 팔 건데 절대 폭락시키지 않는다 했죠. 왜?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상한가 두 방을 가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라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42,000원을 넘을 수 없을 거다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얘네들이 들어오는 가격이 얼마야? 정확히 말하면 4,200원이에요. 10배죠? 10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20년 동안 자료 들었죠?
예. 17개의 기업이 절대 인적 분할을 하면서 8대2로 10배 이상의 종가에 끝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러프하게 4만원대에는 팔아라. 4만원에. 그쵸?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이 기업이 변경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왜? 보통 기업들은 한 달이에요. 뭐 4월 1일이면 뭐 이러한 거래 일수를 따졌을 때 5월 1일 또는 뭐 5월 4일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9월 1일 날 거래 정지했죠. 그리고 13일 날 한다고 했죠. 이게 별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라고 했죠. 정확히 이루어지고는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13일에서 상장한다고 해놓고 변경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베팅을 하라 했죠. 8대2로 SX가 존속되고 로지스가 2로 대충 러프하게 바뀐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도 러프하게 본인의 수익률 기준에서 맞느냐 한번 보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제가 여기서 사라 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맞습니다. 자, 4만원대에는 일단 팔고 본인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다 했죠. 이 스케줄이 과연 13일날 상장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일정 부분만 팔고 보유하셔라. 그리고 시초가의 1번 가격 상한선이라는 건데 그게 소위 말하는 단순한 계산의 상한선이 아니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뭐 10만 원이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대주주는 시초가의 장 시작 전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장 시작 전에 나머지 지분 일부를 블럭딜로 팔 겁니다. 자, 블럭딜이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 했다 했죠. 자산운용사한테 여러 군데 내 지분을 싸게 줄 테니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는 것도 원치 않고 주가가 너무 올라서 끝나는 것도 원치 않을 거라고 했죠. 왜 그래? 안 팔릴 거니까. 누가 장 시작 전에 주가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데 할인을 준다고 해도 누가 이걸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지. 정확하죠? 데이터 그대로 남아있죠? 그쵸? 자, 바쁘신 분들은 SX 변경 상장 일자도 적어놨고요. 시초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127-8706으로 STX 그리고 별표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요거 안 쓰면 스팸 문자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 자, 이 가격을 넘길 수 없다는 건 알았죠. 그리고 이 자료집 제가 드리면 20년 동안 17개 기업이 똑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변경 상장 일정도 적어놨어요. 바뀐 거. 왜? 어차피 그 구간을 넘을 수는 없어요. 아시죠? 받아가시고 그리고 본인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시초가 전략 하나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는 팔고 3번의 거래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왜? 고평가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무조건 대주주가 일정 부분을 시초가로 때리고 지금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싸게 줄 테니까 받아가세요 하는 과정입니다. 아시죠?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자산운용사가 가져가야 본인의 충격이 덜하니까. 왜? 장중에 만일에 시초가에 판다고 하더라도요. 본인이 직접 팔게 되면 각 증권사에선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냐고. 야, 머큐리가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다. 바로 반영됩니다. 각 증권사의 감사팀, 결제팀, 본부 정도 되면 다 알아요. 누가 파는 거. 근데 각 자산운용사 20군데에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누가 파는지 알 수가 있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거 그래도 나름 후배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변경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요 조사가 끝났냐 알아봤더니 대략적으로 45% 정도는 블록딜이 받을 주체들을 찾아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바로 직상장 하겠죠. 자, 봅시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주식시장에는 센치라는 게 생겨요. 자, 어려운 말인데 심리죠, 심리. 즉, 요 정도의 마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위로 쏴버리면서 시작할 수 있죠. 오버슈팅. 그 가격이 되면 무조건 팔라 이거야. 왜? 대주도 어차피 시초가에 팔 거고 자산운용사 받아간 것도 같이 팔 거라고.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을 딱 이 하한선을 적어 놓을 거예요. 거기 오면 사요. 다시 팔아요. 계속 그래요. 3번 정도만 하면 80% 수익 날 겁니다. 변동성 거래 하나만으로도. 근데 만일에 하단선 가격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아니 여기 뭐 무슨 하단선이 아니고 제가 놓은 가격이요. 그 부분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현금 한 30% 정도만 어디서 꺼내오세요. 대형주든 뭐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3번 정도 거래만 하세요. 그러면 몇 프로 수익 난다? 예, 100% 정도 수익 납니다. 두 가지의 가정에 시작되는 거는 가격을 위로 베팅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심리가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외 아시죠? 단일가 자, 거래가 이제 끝났네. 종료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가정에서 거래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이 100% 가까이 난다. 됐죠? 자,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문자 주시고 받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대비하세요. 그리고 보유 종목을 처분해야 30% 정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중량주, 대형주 이런 것들은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보유 종목과 평단가 보내주세요. 제가 이건 간단히 샘플링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팔고 다시 사면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합시다. 자, 20년 동안 이렇게 움직였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누굴 닮아 있냐 한번 봅시다. 금양과 에코프로의 재료를 가져왔는데 자, 순서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짜놓은 각본이 아니라서 자, 말씀드릴게요. 금양. 자, 그리고 에코프로. 9월 1일 날 거래 정지 들어간 게 왜 거래 정지 들어갔다고 했죠? 9월 1일이 이날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뭐다? 예. 2차 전지가 빠진다고 하는 ETF가 이날 나왔어요. 그러면 자,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을 저지하는 게 ETF 공매도 펀드죠. 공매도 펀드.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9월 1일 날 거래 정지시키자 이거야. 거래 정지시켰잖아. 그쵸? 이 대표 있죠? STX의 대표는 정말 작전을 잘한 사람입니다.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비상장 기업뿐만이 아닌 두 개의 기업을 작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주가 조작이 아니고 세일즈를 잘해서 이 종목에 펄을 잘 씌워서 단기 급등시키는 걸 정말 잘해요. 목이 안 좋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자, 오늘 추가된 부분은 어떤 거냐면 변경 상장 일정까지 넣었다고 했죠. 자, 얘가 머큐리가 이 대표이사를 불러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각 자사운용사 다니면서도 그렇게 세일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금을 빼서 가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중량주 코스피에 있는 종목 작전 잘한다며 라고 한 겁니다. 맞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0%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자, 지금 시장에선 에코프로와 금양이 가장 핫합니다. 그게 뭐지? 리튬, 니켈, 즉 희귀 강물, 2차전지 핵심, 이걸 씌우면 됩니다. 돈이 들지 않을까? 그런 게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이렇게 광산 채굴한다고 하면 얼마 안 듭니다. 한 4, 50억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진행 안 할 거잖아요. 그치? 공장을 사서 2차전지 산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돈이 실제로 공장 인수자금이 필요하잖아.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이걸 사겠냐고. 안 사지. 그쵸? 할 거다라고만 하지. 그것도 만만한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근데 에코프로와 금양만 보면서 가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거야. 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겠니? 우리 지분을 점상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말하죠. 우리 어떻게 된다? 다른 거 하나 더 씌워보시죠 라고 합니다. 뭐?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을 그대로 복사해 보시죠 라고 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 이게 과거의 대우인터죠. STX와 똑같다고 했죠. 기업을 똑같이 했다. 자, STX가 망한 기업이죠.
과거 2011년도에 얘네 몸통이었던 STX 조선의 양이 상폐됐죠. 포스코 인터 뭐예요? 과거에 대우 인터예요. 대우는 망했죠. 그쵸? 그리고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에 팔렸죠. STX 페노션이 닭고기 회사에 팔렸죠. 똑같죠? 상사기업이죠. 수출과 수입을 하는 STX 수출과 수입을 하는 상사기업이죠. 똑같죠? 근데 지금 포스코 인터는 대우 인터에서 바뀐 거죠. 과거에 그 장그래가 나오는 미생의 드라마가 그겁니다. 이 회사가. 얘네들이 테슬라라는 회사, 전기차 회사 아시죠? 여기에 한 40분의 1, 50분의 1 정도의 작은 회사요. 신생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2차전지 핵심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다. 이 사유로 어떻게 했다? 2차전지 산업으로 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생산한 것도 아니고 수출한 적이 있다. 자, 이걸 보고 STX의 대표이사는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왜? 자, 광물을 수출한 적만 있더라도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니켈과 리튬을 광산을 통해서 생산할 거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 7조가 넘는 금액이잖아. 뭐 1톤당 얼마. 목이 너무 안 좋네.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아주세요. 자, 그렇게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제로 얘네들의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면서 만일에 이런 그림이 계단식으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거지. 근데 머큐리는 지금 나가고 싶은 거야. 나가고 싶은데 이 거래량을 요만큼만 4%만 팔아도 주가가 빠지잖아. 그래서 원한 게 뭐다? 야, 그러면 우리 거 누가 사가줄 사람은 있니? 아, 그건 좀 힘듭니다. 1조 가까이 되는데 누가 5천억을 주면 사가냐고. 실적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방법을 쓰죠. 신규 상장 한번 시켜보시죠. 그건 불가능하지 않니? 아닙니다. 이 포스코, 즉 포스코 인터가 이름만 바뀌어서 해당은 안 되지만 포스코 그룹이 분할을 했죠. 분할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이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으면서 찍고 있어요. 급등을 하는데 우리가 신규 상장주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재무적 투자자, 과거의 투자자 모두가 이때 팔고 최대 거래량이 등장하죠. 즉 인적 분할도 신규 상장과 똑같죠. 8대2로 분할은 하지만 최대 거래량이 등장할 수 있죠. 들고 있는 사람이 팔고 새로 살 사람은 사고. 자, 정확하죠. 자, 포스코의 분할과 포스코 인터의 상사, 거기에 2차 전지를 시장에서 어그로를 끌어버린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그렇게 하기로 해서 똑같은 흐름을 주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STX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러는데 이름은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대우도 마찬가지로 김우중 회장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늘리다가 재계에서 추락한 거잖아요. SX도 강덕수 회장 사실 뭐 셀러리맨의 뭐 신화죠. 근데 조선의 불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장기간 불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망한 거잖아요. 똑같죠, 둘이. 페노션 팔린 것부터 상장 폐지시킨 거. 그쵸?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4,000원에 시작했죠. 4,000원. 그땐 시가총액이 얼마였어요? 2,000원. 큰 종목입니까?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예요. 근데 코스피죠. 극소형주죠. 소형주. 1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큰 종목이 아니에요.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은 1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을 중소형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쵸? 충분히 작전할 수 있지. 에이, 그래도가 아닌 건데. 자, 50%의 지분을 누가 들고 있었다? 머큐리. 그러면 2천억일 때는 1,000억 정도의 지분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1,000억밖에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작전이에요, 작전. 이 대표이사가 정말 이걸 잘해요. 어느 기업을 똑같이 모방을 해서.
근데 목이 안 좋다.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왜 13일을 타겟으로 했는지도 궁금하죠? 자, 바쁘신 분들은 이거 일단 받아가셔서 자료 읽고 나중에 뭐 보셔도 됩니다. 자, 문자 주시고요. 13일을 왜 타겟으로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와 정확히 9월 1일 날부터 빠지죠? 29일 날 거래하고 9월 1일부터 정지를 시키죠? 그쵸? 이 그림이에요. 왜? 많이 빠진 후에 에코프로가 많이 빠진 종목은 어떻게 된다? 이 공매도 펀드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일 날부터는 쉬어버리자. 거래 정지를 들어간 거예요. 많이 빠졌던 에코프로가 반등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 시작할 수 있지. 즉 머큐리가 지분을 팔 때 용이하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더 빠진다고 하고 오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이잖아. 바닥이면 충분히 힘으로 거래 논리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라는 거지. 에코프로처럼 30조, 40조짜리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시나리오를 정확히 적용을 했는데 왜 13일에서 다시 연장을 했을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작전꾼입니다. 자, 니켈, 리튬. 지금 5일 동안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20% 빠졌어요. 이렇게 희귀하다 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도 뭐가 있었지? 10억짜리 광산 채굴권을 경매에 걸었더니 1000억에 팔릴 정도예요. 그만큼 과열이죠. 근데 모든 시장이들 어떤 거에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있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죠. 지금 국제 리튬과 니켈 가격이 급락 중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가 야,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공매도 펀드든 뭐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니켈이랑 리튬을 생산할 건데 아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메리트 떨어지지 않냐. 가장 좋을 때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다시 변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광산에 대한 일부분의 계약금 형식으로만 지불돼 있지만 실제로 뭐가 돼 있다? 이 기업이 자 상장을 지금 조금 미룬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해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선물이라고 하는데 저 어려운 말일 것 같아 쉽게 미래에 이게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사두는 거 빠질 것 같다 하면 미리 매두는 거. 자 실제로는 구매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걸 대비해서 수출회사나 수입회사들은 이런 전법을 써요. 그렇죠? 선물 매도, 선물 매수. 지금 이걸로 평가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상장되면서 바로 손실을 시장에 내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기업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가치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정지를 시켜보자 해서 지금 정지를 해놓은 거예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다만 얘네들이 마지노선 그리고 요번에는 일부분 분명히 인하를 할 거예요. 자 시초가 전략은 반드시 제가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이대로 3번 거래를 하시고 그쵸? 여기선 위에서 때린 상태에서 3번이에요. 근데 2번 시나리오는 30%의 현금을 추가 매수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뭐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1번. 금양과 에코프로. 얘네들이 미친 듯이 올랐던 건 뭐다? 콩고의 광산 350억에 1조짜리를 사왔다. 에코프로. 수산화 리튬 쪽에 1번. 2030년도에 실적을 반영.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공장을 사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말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이거. 자, 따왔지. 그리고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을 100% 흡산하고 신규 상장처럼 만들기 위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그쵸? 얘를 8대2 인적 분할 똑같이 만들어 놨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뭔 수단을 사용합니까? 그쵸? 니켈과 리튬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먹혔던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상사기업 똑같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머큐리라고 하는 애가 지분을 좀 팔았죠. 장 전에 팔고 장 끝나서 가격에 또 팔아요. 블록딜.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50% 넘게 지금 할인율로 매각이 끝났다고 했죠. 다만 20% 정도의 지분은 보유할 거예요. 왜 그럴까? 50%의 지분은 5천억을 주면서 사야 되니까 안 팔리잖아. 근데 줄여놓은 상태에서 2천억 정도 들어와서 사가세요라고 하면 사간다고. 즉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머큐리, 지금 대주주로 있는 사모펀드의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 뭐 이게 우량주다, 뭐 한 톤당 얼마다, 이런 얘기 지금 할 때 아니에요.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돼요. 저도 이 연구소를 만든 지 6개월이 되긴 했는데,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이거 하느라 엄청나게 지금 뭐 머리 아파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문자가 한두 통 와야죠, 뭐,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업셀링 끝냈고, 20년간의 데이터 끝냈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사서, 어떻게? 13일 상장이 안 될 수도 있다. 미리 말씀드렸죠. 본인의 현금 스케줄, 언제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다 관리하십시오. 그쵸? 요 부분이 작은 것 같으세요? 여기서 만일에 4,000원은 모르겠지만 15,000원에서 여기까지 3만원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여기 얼마요? 그쵸? 23,000원, 24,000원대에서 4만원이면 정말 단기간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한 분들 꼭 여기서 삽니다. 상한가 칠까봐. 19.65%에. 왜 그러시죠? 그들은 자산운용사도 똑같이 이 과거에 대한 부분을 참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가격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4,200원에서 시작한 게 42,000원이란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더라. 8대2. 그대로 했고, 포스코 인터라는 걸 따라 했고, 정확히 움직일 겁니다. 머큐리 지분 나오는 거는 다 못 팔지만 가격을 더 빠지게 할 수 없다. 왜? 어차피 상장까지는, 거래 정지까지는 가격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대로 했는데 왜 안 하세요?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해법은 있어요.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둘 다에 대한 가정, 시초가를 누가 합니까? 다만 1번과 2번은 정확히 시작 이렇게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내. 그때 3번의 거래입니다. 분명히 하루 만에 100% 가까운 수익 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디까지 주식을, 보유 종목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붙어야 될 때 붙은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만일에 여기서 들어왔던 분들은 일정 부분 차익하고 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샀다는 분들 분명히 저한테 문자 보낼 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서 제가 사도 됩니다. 추가 매수해서 파세요. 웬걸요?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머리가 바뀌어버려요. 이야, 이제 수익 났구나. 더 사버리자.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주식시장도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이렇게 꼭지를 달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빠지는 종목을 투매를 일으켜서 반등을 시키는 것도 사람이고. 그쵸? 그걸 제어할 수 있어야만 저처럼 과거에 펀드 매니저 제가 20년 동안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항상 스탑 펀드 매니저 10년 동안은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심리를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상장일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본인들의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100% 수익은 발생이 될 거고, 어차피 대주주는 털고 나갈 겁니다. 됐죠? 그 자료들 다 적어놨고요. 만일에 이런 부분들의 시나리오가 바뀔 때도 제가 이날은 어떻게? 상장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여기서 다룰 겁니다. 왜? 아무리 가격 전략을 줘봐야 본인만의 상상에 빠질 게 뻔하니 여기 다룰 거예요. 알죠? 자, 텔레그램에 다룰 거고, 자, 이 텔레그램 방은 종목을 다루는 방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시장과 업종과 그 다음 뭐다? 산업과, 자 다시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그 다음 종목에 대한 솔칭을 한다. 소팅, 분석. 자,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오늘 오후 테마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이 조태용 안보 신장 시장보다 5분이 빠를 겁니다. 시진핑 방한 성사될 것. 이게 바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죠?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이런 로봇 관련주들 있죠. AI. 그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전부터 떠들었습니다. 자, 이게 상승폭을 10% 이상 주다가 이렇게 밀렸죠. 뭐가 올랐기 때문에? 이 이슈로 한국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기 때문에. 시장보다 왜 내 종목이 빠지는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절을 해버리든 다. 근데 이런 테마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쪽으로 돈이 몰려요. 왜? 자, 한번 봅시다. 공보니까 이미 금활령 풀어주고 비자 발급 늦춰준다는 빨리 해준다는 이슈로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런 완만한 조정이 있었죠. 여기에 중국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시진핑 방문 단기적인 부분이지만 들어올지 말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는 탄성이 생기는 거라고. 여기 있었을 때 나오면 차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왜 강세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관련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빠졌을까? 상승폭을 줄였을까? 그죠? 갑작스럽게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공부 차원에서 자 뭐냐면 에코프로를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요런 애들이 조정을 받고 공모도 이런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되냐라고 타였을 때 그게 바로 시총을 움직이는 게 뭐가 있어요. 2차전지가 그동안 주도 즉 큰 시장이었죠. 그 다음 큰 게 반도체, 그 다음 바이오, 그 다음 뭐죠? AI야. 만만한 거 중에 지금 봐.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종목을 찾으라 했지. 근데 STX 지금 모의하신 분들은 뭘 보고 샀다? 그냥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와 STX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니켈 이것만 봤지 이런 9월 1일 날 왜 거래 정지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은 몰랐죠. 뭘 추정하는지도 몰랐죠. 그냥 기사만 본 거야. 한 톤에 얼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시장을 보게 되면 뭐다? 제롬 파월이 2%의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구나 판때기 알고 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실업률 아하 상쇄되겠구나. 실업률이 증가되면 돈을 풀어놓은 걸 가져가려고 하다가 다시 쌤 자 이렇게 쉽게 두 번에 산업 아하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 알파벳 자 구글은 뭐야?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 실적 사상 최고 주가 사상 최고 AI 칩 반도체 AI 알파고 이세돌 바둑했던 그쵸? 알파고 AI 인공지능 자 이 3박자를 놓고 보면 시장이 AI 로봇판이 되겠구나 인식을 해야지. 그 날짜에 요런 신호를 준다 특이한 상품이 빠진다에 베팅하는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하 이렇구나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요 한 종목만 보고 승부를 내려고 하는 심리가 가장 크다는 거지. 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짧은 시간에도 몇 프로 올랐어요. 이 짧은 시간에 2배 오르잖아. 12만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아니지. 시장 산업이 열려버린 거지. 그 종목에서 산업에서 다시 종목을 솔팅 구분 이걸 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한 종목을 가지고 STX로 승부를 안 내더라도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움직임을 가지고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에코프로 사신 분도 160만원 200만원 간다 해서 지금 계속 헤매잖아. 순응하면 되는 거라고. 다만 어떠한 특정한 산업의 사이클이 등장했을 땐 가야지. 과거에 코로나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백신과 치료제. 난 이런 거 안 해요. 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진단키트 안 해요. 그때는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이었고 실적 폭증이죠. 마스크 폭증이죠. 자, 좋아. 해야지. 7개월 동안 코로나 관련 빼고는 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유하면 안 되지. 왜? 산업이 바뀌었잖아. 다만 이때는 왜 해야 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이걸 하려고 했잖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코로나를 치료하자. 그때는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산업의 사이클. 거기서 자 업종을 다시 나누는 거지. 2차전지라고 칩시다. 음극재, 양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오죠? 그쵸? 여기서 리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리튬은 여러 가지 있어요. 수산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여기서 종목을 설치를 하게 되면 2차 전지가 지금 에코프로밖에 안 오른 이유가 뭐다? 수산 리튬. 왜 오르는가? 어떤 게 오르는가? 그 업종 중에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는 과정을 한다고 하면 10배 수익 나는 거예요.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클린룸 나누죠. 파운드리, 팹리스, 전공정, 후공정. 어느 군데를 시장에서 원하는 걸 봐야지 그냥 반도체 아니다. 지금도 역시나 똑같죠. 시장은. 로봇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나 로봇은 잘 봤어요 하면서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로봇인데 1세대 로봇이에요. 가장 먼저 코스닥에 상장한. 주가 흐름은 정 다르죠. 왜? 얘는 산업용 로봇이고 서비스용 로봇이라서 구분을 해.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차트만 보고 그냥 산다는 거야. 그럼 뭐다? SX도 축하드립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했다가는 큰 실수를 얻을 수 있다. 판을 알면서 접근해야지. SX를 보고 리튬을 보고 에코프로 금양을 보고 2차전지 광물 시세를 본다? 반대지. 이걸 보고 에코프로 산업을 보고 2차전지 보고 테슬라 보고 딱 본 상태에서 가야지. 과연 광물 시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뭐다? 실패 확률이 0이야. 주식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쵸? 손실 확률을 0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위에서 아래를 보시라고.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말고. 시장, 산업, 업종, 종목을 찾을 실수가 0이라고. 여기까지만 잘해도 3배는 난다고. 여기까지 잘하면 10배 나는 거고. 제가 1000억 운용하면서도 항상 3배, 4배씩 수익 났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산업의 사이클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 보고 위.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걸 뭐라고 해? 경제학 용어로 탑다운, 거시적 방식. 왜? 멀리 볼 수 있거든. 위에서 딱 이렇게 보잖아. 산에서.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정상만 보이지 여기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못 오르게 되면 뭐다? 만일에 자 산이야? 여기 올라갈 거야 라고 계속 지금 보죠. 근데 만일에 변수가 생겼어. 환경이 변하고, 어떤 9.11 사태가 나오고, 금리, 어떤 우크라 나왔어. 이걸 뭘로 표현할까? 산사태가 나오든, 홍수가 나고 있고,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눈이 많이 오는데, 못 가. 폭설로. 여기만 보고 가는 거야. 가겠냐고, 못 가잖아. 목표를 보는 건 좋다 이거야. 다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군데만 보면서 무조건 가겠다. 이거 무슨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이왕이면 계절이 아주 좋고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뛰면 오죽 좋냐고. 미끄러지려고 합니까? 자, 바닥이 축축한데 축구 선수가 예를 들어 눈이 막 폭설로 해서 쌓여있는데 아무리 잘나는 손흥민이도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이왕이면 환경이 좋은 상태, 그걸 우리가 시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산업, 잔디로 깔아있는지, 모래가 깔려있는지, 어디, 그게 산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거기서 볼을 차는 거라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쵸? 그 판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올해만 보더라도 시장이 어땠어? 연초에 AI 로봇 10배씩 올랐지. 그리고 2차전지 다시 10배 올랐지. 반도체 일부 올랐지. 자, 이런 부분들의 사이클에 다시 한 번 또 돌고 있잖아. 이 업종이 순환매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분화 과정을 하게 되면 10배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말씀드렸죠?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어차피 그날 하루에 80% 수익이에요. 할 수 있어요. 자, 화이팅 하시고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 텐데, 여러분 큰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나 이번에 분명 1번, 2번 시나리오 반드시 오더라도 무조건 수익을 낼 거다. 나를 이기는 투자. 본인들의 심리를 제어하면서 반드시 하시라고. 그들도 그렇게 할 거고 대주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노출하는 게 편치 않아요. 매니저 후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왜?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100억, 200억씩 있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저희 연구소는 일단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들과 겨루죠. 이 큰 자금을 운영한 30조, 40조의 연기금이니까 거기에 환율 문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대외적인 변수 발생되죠.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은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어야 되지만 코도 중요하다는 거지. 왜? 냄새. 어느 쪽을 선호하고 만일에 오늘 오후 시장에 중국이란 테마가 나왔을 때 그게 바로 단기적인 부분인가? 수급들이 차익이 이루어지는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역할.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끝난 싸움을 아무리 얼마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 움직이고 업종도 사람이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산업 사이클은 뭐다? 시장의 평소 일상생활로 본다고 하면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느냐, 모래밭과 돌밭에서 축구하느냐의 차이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잘 넘어가서 큰 수익 한번 내자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단언해 볼까요? 주식 타짜라고 제가 붙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시장을 순응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장과 동조하려고 했고 업종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무시하지 않았다. 항상 시장은 AI가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신호를 주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바이오 업종이 움직일 때도 대세 상승에서는 미국의 암젠, 일라일리 전부 다 움직인다 이겁니다. 화이자, 모더나, 신적한. 산업의 사이클을 잘 보고 시장을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봐야 되냐, 보수적으로 봐야 되냐, 어떤 특정한 업종만 움직일 거 아니냐. 삼성전자라는 큰 종목도 업종이 바뀌게 되면 6%씩 들어올리는 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다. 한번 볼까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랬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산업 사이클의 힘이다. 바뀐 건 절대 없다.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죠? 이 환경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고 만일에 여름에 추워지게 되면 겨울로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겨울에 더워지면 여름옷 꺼내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아직은 미숙할 거예요. 다만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어떠한 이런 포트폴리오를 금융기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제가 언제 또 필드에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잠시 제가 넉 달 정도 경제 유튜브를 했더니 100만 명 구독자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자, 연구소에 있는 선의의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오늘 날짜 기입해 놨고 시초가 가격 1번, 2번. 그렇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이루어진 이유. 그리고 현재 자사운용사를 다니면서 블록딜 하고 있고 머큐리는 무조건 나갈 거다. 아시죠? 자,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STX 별표 보내주세요.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은 이왕이면 한번 좀 들어오셔서 시장을 보시죠. 아마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5분 정도는 빠를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는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수익을 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유는 뭐다? 네. 그동안 수익을 냈다는 분들이 여기 처음에 올 때는 막 잘난 척 하셨는데 차트 보고 수익을 내고 종목을 보고 거래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매매는 다 손실이었는데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니 손실이 날 수가 없지.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수학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원리를 알고 하게 되면 문제를 딱 꼬았을 때도 어떠한 것든 풀 수 있는데 이 공식만 외우게 되면 조금만 틀었을 때는 틀리게 되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도 똑같다. 알죠? 자, 연말까지 12월 24일이 아마 배당일이겠죠?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1,000만원 그리고 1억 자 5배씩 5천만원 그리고 5억까지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단 딱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요것만 잘나더라도 여기까지는 3배 여기까지 5배 납니다. 알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그거를 몸에 반드시 체감을 하시고
그걸 나중에 습관으로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뭐 저희 연구원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빌딩은 다 하나씩 있어요. 주식 투자를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향후에 이런 다시 또 제가 필드로 나갈 때 그 전까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텔레그램 방은 좀 필수였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5분 정도 좀 빨리 공유를 할 거니까요. SX도 당일날 빨리 공유할 겁니다. 그날 보자고요. 자, 텔레그램 방은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해주세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직통번호니까. 이유는 통신사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어서 문자 비용은 안 듭니다. 선의의 전달력이라서. 근데 AI가 발신 수신 이력이 없는, 서로가 없는 문자를 자주 오간다든가 아니면 이 STX 자료와 텔레그램방 링크를 같이 보내게 되면 저희도 AI가 대신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통신사 AI가 스팸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SX 별표.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내주시고요. 텔레그램방. 텔레는 주변 지인분한테 대신 한번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링크 주소 AI가 대신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죠? 뭐 공유하시든 아니면 이것만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조금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하도 주식 관련 스팸 문자 많으시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뭐 성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거고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절대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아시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의외로 주식시장이 쉽습니다. 이런 원리만 알게 되면.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은요 달라질 겁니다. 단 1부터 10까지 제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은. 아셨죠? 자, 화이팅 하시고 큰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